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26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모습이 약간의 좀 중립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위쪽으로 그나마 살짝 다져가는 듯한 움직임이 왠지 이번 주 한 중후반 정도 가면 한 번 정도 좀 큰 폭의 상승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괜히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오늘 장입니다. 자, 오늘 장 상황이 어떤지 지수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2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좀 약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자, 오늘 탄탄하게 잘 다져가면서 2018선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물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 200억대의 적은 물량이고요. 요 며칠 동안 외국인이 좀 사들인 물량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정도이기 때문에 순매도세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코스닥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강하죠. 2.45포인트가 올랐죠. 510선을 밟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아주 적은 물량입니다. 합해봤자 한 40억 원 정도? 네, 환율입니다. 오늘 1.6원이 내렸습니다. 1060.3원에 딱 걸쳤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고 풀어보겠습니다. 마신 정재훈 멘토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일단 금요일 코스닥 시장하고 거래소 시장 일단 좀 차별화 양쪽으로 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개파락 출발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갭상승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현물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를 오전장부터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의 규모는 좀 축소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일단 다시 또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와 기관 쪽 어느 정도 큰 물량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돌았던 그 중에서 가장 좀 예민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MSCI 스몰캡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금일이 좀 예정일인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MSCI 리밸런싱 마감일이 금일입니다. 26일. 이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게 된다면 편입 종목과 편출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일단 편출되는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편입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AK홀딩스, 보령제약, 휴온스, 일진방직, 그다음에 잉크테크, 리옴쿠첸, 삼릭식품, STX엔진 이렇게 좀 편입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편출 종목 같은 경우는 아가방 컴퍼니와든가 바이오니아, 큐로컴, 대한제강, 동부증권 이런 여러 종목군들이 좀 편출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스켓을 좀 비워야 될 부분들은 좀 비워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한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좀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특징주로 또 몇 종목 추출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많은 종목군들 속에서 상승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몇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가장 먼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 쪽 섹터 대비 좀 견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일단 갇혀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것이냐 이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보자. 즉 박스권역으로 일단 놓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제일모직입니다. 특징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 박스권역 하단권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최근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의 이제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의류 쪽 사업에서 이제 소재 사업 쪽으로 변모가 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들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좀 진입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바닥권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 부분들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한 번쯤은 매수 진입을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SKC 화학 섹터 쪽인데요. 일단 SKC 화학 쪽뿐만 아니라 소재 쪽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화학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들 추세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 시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 쪽에서 이제 점차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좀 바닥권역을 좀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SKC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부분들, 다음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빅솔론이라는 종목군도 준비를 했습니다. 241선은 지지해주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권역까지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세실업입니다. 최근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전일보다는 좀 약하지만 평균적인 거래량을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 신고가를 내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의류 섹터, 즉 유통 관련 섹터들이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의류 쪽 섹터의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 섹터들 일단 관심권에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한세실업까지 쭉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원엔 환율 관련해서 엔저 현상의 가속화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전자, 모두 이제 환율에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놓이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아무래도 엔저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하십니까? 예, 일단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날 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엔저 현상이 좀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외국인 쪽에서의 방향성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좀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순매도 순위를 좀 보시게 된다면 기아차가 2위에 좀 랭크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다른 자동차 쪽 섹터는 크게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3위에 현대 모비스 자동차 부품 섹터가 있고요. 현대차가 또 하나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큰 물량들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엔저, 이 엔화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방향성이 삼각 수렴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방향성을 좀 결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금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전고점을 넘어서는 101.6엔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일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고점, 신고가의 흐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03.5엔대까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좀 수급적인 변화 요인이 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상승적으로 좀 제한이 따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적인 요인을 안고 있는 게
그래도 경쟁을 하고 있는 자동차 쪽 섹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부품 섹터보다는 완성차 쪽 섹터가 좀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대안적인 부분들로 보게 된다면 내수 섹터라든가 아니면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IT 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연초에 대한 그런 흐름들, 다시 또 한번 트라우마에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흐름들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엔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영향력은 좀 제한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일단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란발 훈풍에 우리 건설주가 앞으로 수혜를 입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두산건설 같은 경우 이제 4천억 유증에 대비해서 10대 1 감자, 이 먹는 감자가 아니죠. 10대 1 감자. 듣기만 해도, 내일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또 뉴스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예, 일단 이러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일단 건설 섹터의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폭의 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 사업까지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신저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GS건설 같은 경우는 부도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러면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들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림산업 같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대림산업처럼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일단 관망을 하는 자세가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요 건설사들을 몇 군데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상위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하락 추세대를 좀 뚫어놓고 돌파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반등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인데요. 최근에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일단 매매를 할 수 있는, 즉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설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0대 1 감자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하한가까지 빠진 두산건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88만 주가 지금 잔량으로 쌓여 있는데 지금 상장 주식을 보니까 이게 5억 5천만 주, 10대 1 감자를 해도 한 5,500만 주 정도 되네요. 주식이 좀 많긴 많네요. 이 두산건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내일 모레 또 이번 한 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감자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은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두산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상황이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유상증자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지금 현재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일단 손절 라인대를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감자를 하고 난 이유를 좀 포지션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개인들이나 아니 개인들만 매수를 해줄 뿐이지 기관 쪽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종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매를 하는데 혹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은 꼭 가지고 일단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369% 가운데 몇 퍼센트 또 어떤 종목으로 도전을 하실런지요? 예, 금일은 좀 가벼운 종목군들 중에서 바닥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ENL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LED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성장성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ENL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월경에 6,5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최근 들어서 2,2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 추세 때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난 이후엔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95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950원부터 2,830원까지 일단 가격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9% 수익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75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ENL로 9%에 도전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드린 말씀 깊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 시장의 동향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침에 말씀드렸던 데 공포의 매수를 사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잡으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위쪽으로 플러스권으로 전환됐죠. 현재 현 선물 모두 다 동반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추세 단기적으로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벤트성 하락폭의 공포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 그렇게 무서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일단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아침하고 연속성인데요. 제한적인 하락을 방어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폭, 아침 초반에 오전 내내의 매도 포지션, 10시까지의 매도 포지션이었죠. 오전 선물항에서 신경 쓰지도 말아라, 볼 이유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부분 매수로 스위칭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시장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고점에 대한 매도 쪽의 포지션들을 잡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을 추세의 매도로 해서
괜히 손해를 많이 보면서 끌고 올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특히나 투신 쪽의 매수세가 축소가 되었고 금융투자는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얘기즉슨 기관계 쪽도 숏커버링 쪽 짧은 단타 매매 쪽의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 지금의 상승 포지션은 계속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기 전에 옵션 시장을 좀 보면요. 콜옵션 시장이 거래대금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오후장의 모습들의 특징을 잡아오고 있겠고,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개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공격적인 저가 부분에 대한 선취적인 관점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해지, 위험성 리스크를 상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면 가능하신 구간일지 몰라도 저는 옵션 시장 쪽은 아직까지도 가격 매력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 마지막 부근인 금요일날 종가 무렵 또는 다음 주부터는 옵션 대응 같이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영락 없이 그래요. 한간에 제가 전화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분석과 선물 시황 간에 신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극찬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자, 베이시스 자체가 마이너스 0.4긴 백어 상태의 0.3, 그 다음에 컨텐코의 플러스 0.3 때는 영락 없이 바스켓을 비우는 매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베이시스가 0.4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왔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이 났습니다. 그때 추이를 보시면 매도 압박 카드들이 모두가 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실 테고, 현재 베이시스가 1.0이 넘어가자마자 비차익 쪽이 아닌 차익 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로 위쪽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들을 보실 텐데요. 아침에 돌았던 루머 부분들이 확정치를 되면서 아마 오늘 장 마감 방송 쪽에서는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정관 변경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매도 포지션 3천억대 이상 그거 출회 가능성을 연급하면서 시장에 공포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오히려 급반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의 나홀로 매수세가 일부 있긴 하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이 부분 포지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다? 영리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매도 포지션 축소 여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개인 지금 1,800억대의 매도 우위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1,000억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아쉽게도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쌤 얘기하고 조정으로 밑으로 눌릴 준비한다라고 열어두시면서 개인 포지션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오늘 신호등의 모습을 보면 초반부에 매도 쪽을 정확하게 찍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타면서 안착 나오면서 위쪽으로 매수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침 신호등 라인 지지력 나오면서 위쪽으로 슈팅이 나왔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여전히 우상향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를 때릴 수 있는 영역은 저 주쌤과 함께 하시고 신호등과 함께 참 좋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참 좋은데 신호등이.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황금 라인은 오후장 황금 라인은 266.15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자, 요 부분 잘 판단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내드리기 전 때가 요 때입니다. 그런데 자막을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을 잡은 지가 이 시점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강력 지지력이 나오면서 위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렇다는 주쌤과 가족들은 당연히 매수 쪽으로 공격적으로 공격 앞으로를 잡았겠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고점 매도 시그널이 이미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목표치를 최대 종가까지 266.15를 이탈하는지 여부만 판단하시겠고요. 올라가는 족족 고점에서 자신있게 매도 때리시고 자신의 능력치만큼 한 땀 한 땀 그리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로 안전하게 채우실 분들은 샘플러스 주쌤 김도영 대표를 찾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일단 오늘 종가까지 매수 금지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역삼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제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오전장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던 물량이 있었는데요. 바로 MSCI 리밸런싱 물량이었습니다. 그 물량은 이미 기소진된 물량이 상당했었고요. 오늘까지 통계로 잡혔던 기통계분만 해도 3천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오늘 아침 부근에 소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외국 매도 부담도 조금 덜었던 그런 것들이 주시장 상승으로 직접적 수급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국 비중이 그전에는 12.4% 정도 됐었는데 그리스가 신흥국으로 편입이 되면서 약 8,500억 정도가 유출될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량들이 이미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리밸런싱 물량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염려하실 것이 없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새로운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그런 것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즉 미국 소비 시장뿐만 아니고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가 좀 강하게 투영되는 그 시장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선진국 소비 관련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류나 IT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직접적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반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들 위주로는 그런 소멸 효과를 감안해서 미리 주말쯤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조금 옳지 않나 판단을 해보고요. 시장은 지금 2019포인트 정도 되는데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지 지수별로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에 내에서도 이미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꽤 되는 모습이고요. 향후 소비 시즌 트렌드나 아니면 턴어라운드하는 업종 내 집중하는 개별 주식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매수보다는 블루칩 외에 옐로우칩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장에서 조금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의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비명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었죠. 이제 그런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좀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롱숏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수급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부분 해소가 되면서 종목별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한 종목들은 탄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IT나 자동차 컨텐츠 등과 같은 기존 실적과 무관하게 수급적인 요인, 즉 롱숏 플레이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업종들을 통해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510포인트 정도인데 515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위치고요. 거래소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받았던 크지 않은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집중해야 될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1등 종목들 어떤 분야에서 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오늘 IT 부분이 조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라고 판단하고요. 작은 종목들, 즉 코스닥 업체들이나 중견기업들 같이도 같이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1등 업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해외 시장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 시장 견조하게 5, 6%대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연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10%가량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소비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시장 자체도 이제는 눌려있던 소비 수요가 이제는 조금 소비로 나타나는 펜트업 디맨드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4% 정도에서 5%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완성차까지도 계속적인 롱 시각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중국이나 유럽 관련해서 증설이 미리 이루어져 있던 대부분의
부품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게 받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만도나 현대모비스, 작은 종목으로는 유니크 같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게임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중국에서의 BNS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28일 날 오픈 베타가 열리게 되면서 사전 증설 서버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시장에서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훈훈한 모습들이 다른 종목들까지 좀 확산되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기타 그간 강한 시세를 했다가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이죠.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도 모바일 신작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게임을 마약과 같은 그런 나쁜 문화로 조금 규정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었는데 그에 대한 시장 가격이 대부분 반영이 완료됐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나 액토지소프트, 소프트맥스 등 전반적인 게임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수혜를 중소형주에서도 충분히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폭을 찾는 것들이 매우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수혜폭에 대한 시장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주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성지건설이나 동양건설, 남강토건 등 같은 그런 중소형주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중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해외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율이 안정된 업체들 위주로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게임, 건설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운데서 내일장에서 1등 이어갈 종목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1등 업종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호황 시절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현기차 같은 경우도 해외에 적극적인 증설을 함으로써 선제적인 수요 대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기차 외에도 각국의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도 꾸준한 매출액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 상승으로 시장의 확대에 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완성차 업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과거 사례를 좀 참조해 보게 되면은 결국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 수혜주는 바로 대표적으로 모비스와 만도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업종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도를 우선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만도는 국내 대표 부품사 중에 대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랑 양강 체계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랑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현기차 외에도 GM 등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이죠.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건 시장 성장에 대한 파일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 그리고 완성차 업계 한 완성차 업체의 부진을 통해서도 영업이익 하락률이나 매출을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것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주가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으로 작용했었는데요. 완성차보다는 최소 20% 이상 프리미엄이 거래됐던 과거 실적,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 도요타의 상승률보다 부품사의 상승률이 무려 2배 가까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글로벌 부품사로서의 도약이 가능했던 거죠. 현기차의 대부분 납품했던 업체들은 이제는 글로벌 부품사로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만도 같은 경우도 이미 매출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앞으로는 전장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품 공급처의 조건으로 드러날 수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보다 전장 기술력이 현재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만도 같은 경우가 향후에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선 대형주 탑픽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만도 가격을 한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 환율 영향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분야로 꼽힌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살짝 걸리긴 하는데요. 네, 환율 부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최근 상승폭에 조금 줄어들었던 모습 있죠. 하지만 변동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의 원달러 환율 민감도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업체들보단 적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이 1,06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미 단기적인 환율 강세는 크게 이루어질 것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율 영향분은 이미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만도 같은 경우도 매수 가능한 권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4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만 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완성차, 기아차, 현대차 등이 있는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상 20% 정도 할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점쳐진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이었죠. 1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도에 대해서 가격대에 대한 전략까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세 매매의 달인 JB스탁의 이상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 시장에서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변수들, 또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피가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장세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좀 무게중심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오르는 종목을 매수해서 내일 파는 단기적 매매는 좀 가능하겠지만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들이 이제 건드렸던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정부가 언급했던 1954원 근처 패배에 따라서 이제 정부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1,070원 이상까지 올라간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1,059원을 지지하고 다시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투신의 영이나 연극임이 들어오는 종목에 좀 매수를 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다는 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이전에 이 세 개의 양봉이 나타났을 때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시기인데요. 이와 같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가격인 1,059원 부분에서 다소 횡보가 나타났던 것을 이제 예상해 볼 때 코스피가 다소 이제 횡보적인 흐름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수에 연동되는 코스피 대형 종목보다는 코스닥의 종목 중 단기 하락이 나타난 이후 이제 반등 신호가 좀 보여지는 낙폭과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세 종목들, 어떤 종목들로 군을 이루고 계신지 종목들 차근차근 하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제 일단 서은캅세이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서은캅세 같은 경우는 캡슐을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 대부분 업체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캡슐이라고 하면 그냥 먹는 알약부터 시작을 해서 비비탄이라고 하죠. 그런 네. 부분까지 이제 페인트탄에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고 있는데요. 건강보조식품의 시장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한 이제 최근에 하드캡슐 증설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전략 다국적 제약회사에 이제 수출이 되면서 이제 배출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이제
기간이 양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다소 무너지기 좀 힘든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계속 이제 거의 21선 이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계속 우상향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종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고가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잉크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하락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신규 공장을, 신규 공장 설비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고 루머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도 이쪽, 정보를 알아보니, 그런 유상증자 계획은 아직 없다고 알려지면서 최근에 소폭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한 3만 원선까지 한번 트레이딩은 가능해 보이고, 다만 이제 25,000원 부분에서는 이 이상 만약 하락을 한다면 추세적으로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잉크테크 서은캅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탑픽으로 꼽고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해온 종목 한솔재질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인쇄 용지나 백판지 또는 이제 특수지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3분기 이후에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 이제 안정세에 따라서 이제 좀 하향 안정세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특수지 매출 확대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국제 펄프 가격이 이제 안정화됨에 따라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도 특수지 이제 판매량이 한 10만 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한솔재질 영업이익도 한 200억 정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남미 쪽에서 이제 남미 쪽에서 증설 물량이 나왔는데 펄프 가격 하향과 하향 안정화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솔재질 이제 펄프 투입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 한솔개발이 최근에 적자폭을 좀 계속 줄여 나가면서 이제 자회사 가치도 좀 증가하는 부분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제 한솔재질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한솔재질 같은 경우 연말에도 또한 이제 배당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또 투자에 유효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 들고 나오면서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했던 종목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지업체들한테 그 과징금을 부여한다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금일 한 5% 정도 눌리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이게 뭐 확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뉴스가 좀 나옴으로써 좀 다소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보다 좀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가격을 봤을 때, 목표가는 제가 13,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손절가로는 지금 현재 가격이 11,500원 정도입니다. 이제 손절가를 다 하향을 해서 1,8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솔재질에 대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포털 열어서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 편입이 돼 있고요. 자, 이 포스코가 현재 마이너스 1.7% 소폭 손실이 났는데 또 의견은 전량 매도이십니다. 네.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지금 매매가 좀 다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랑 좀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일단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32,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요 라인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줬어야지 그나마 추세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소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다소 횡보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새로 들인 종목이 있으니까요. 최종 포트를 공개하면서 이상민 전문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김선현, 이상로 멘토 등과 함께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